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머니마니입니다. 어제 QLD QQQ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도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QL 지금 딜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요. 지금 팔아야 하나?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되면 하락하는 거 아닌가? 라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QLD는 절대 팔지 마세요. 단 투자에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 금액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그것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금, 금리, 시장의 방향성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해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QLD는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QLD는 나스닥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파생상품 즉 수합 계약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에 금리가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높을수록 QLD를 보유하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8% 수준에 도달하면 시장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횡보만 해도 연간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22.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제자리여도 자산이 22% 넘게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 금리가 4% 수준이라면 이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줘도 충분히 상쇄됩니다. 그래서 핵심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고금리로 매년 줄어드는 자산 또는 매도 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 22%,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손해인가? 금리 4% 구간에서는 세금이 더 확정적인 손해입니다. 팔면 안 됩니다. 금리 8% 구간에서는 보유 비용이 너무 커서 세금을 내고라도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매도를 결정하는 핵심 로직입니다. 그런데 절대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해에는 QLD가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연간 48% 상승하는 해에는 금리가 8%여도 QLD는 약 66%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매도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방향 없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스닥이 하루에 10% 오르고 다음날 10%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나스닥 자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QLD는 20% 올랐다가 20% 내리면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방향이 없는 횡보만 해도 레버리지 ETF는 더 크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고금리 플러스 명확한 하락 또는 이례적인 과열이 동시에 발생됐을 때에만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매도하는 게 수학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10% 조정이 온다고 팔면 세금이라는 확정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리, 변동성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QLD의 기초자산인 나스닥은 지난 수십 년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결국 신고점을 경신해왔습니다.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2022년 고금리 쇼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 이란 전쟁까지 모두 전고점까지 회복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방향성 있는 우상향 자산에 장기 보유할 경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을 씁니다. QLD의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금액이 10억이라면 그 금액이 오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단기 조정, 금리 상승, 뉴스, 공포 등 노이즈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 도달 전에 세금을 내고 파는 건 스스로 복리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억에 도달한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스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절반인 5억을 매도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22%를 내니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익에 대한 세금이니 내야죠. 그래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 보호와 현금 흐름 확보라는 점 기억하세요. 스텝 2. 매도한 5억을 배당주에 분산 투자합니다. 매도한 5억으로 우량 배당 주식 또는 월배당 ETF에 원하는 분배율만큼 투자해서 매월 약 3,4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 현금은 생활비이자 QLD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투자의 재원이 됩니다. 스텝 3. 배당금으로 QLD를 꾸준히 재매수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배당으로 받은 현금으로 매달 QLD를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매수하면 나머지 5억의 QLD와 함께 복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 구조는 이렇습니다. 10억이 달성하면 QLD 5억은 장기 보유와 계속 우상향 자산에 투자한다. 나머지 5억은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생성한다. 배당금 QLD를 재매수하면서 재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팔지 않고 쌓는 복리 효과와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꿀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모니터링은 분기 1회로 충분합니다. 매일 금리를 확인하면 공포에 흔들립니다. 분기별 FOMC 결과와 기준금리 방향만 체크하세요. 4%라면 보유, 7에서 8%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면 시장 상황에 따라 재점검합니다. 두 번째, 목표 금액은 반드시 숫자로 정하세요. 많이 벌면 팔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10억, 20억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감정적 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 계산을 미리 해두세요. QLD는 해외 ETF이므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 2% 22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목표 금액에 도달했을 때의 세금 규모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두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당주 선택 기준은 안정성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위험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5에서 10% 내외의 배당을 주는 종목을 잘 선정하셔서 현금에 대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QLD를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장기 자산 증식의 엔진으로 봅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 심리적 공포, 이 세 가지는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근거 없는 공포에 매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강력한 행동은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한 장기 보유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도달 자체보다 그 숫자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진짜 자산가의 마인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